손흥민 리버풀행 초대박, 토트넘의 운명이 달려있다. 영국 기자 충격 비밀 폭로에 영국 전역 발칵. 손흥민이 종신 토트넘으로 남을 모양이다.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는 20일 한국 시각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올 시즌 이미 계약 연장 작업을 하느라 바빴다. 데스티니 우도기와 계약을 연장했다. 손흥민, 파페사르와 장기 계약을 모색한다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8시즌 연속 10골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에이스로 활약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주장을 맡았다. 측면과 중앙 공격수 자리를 오가며 공격진에서 대체 불가 자원으로 우뚝 섰다. 지난 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과 사르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선수 모두 포스테코글루 리더십 하에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흥민과 사르는 포스테코글루 혁명의 중심이다라고 조명했다. 손흥민은 1992년생이다. 내년이면 32세가 된다. 축구 선수로 최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낸 토트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클럽의 레전드 등극이 확실하다. 다만 세계적인 빅클럽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 손흥민은 과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등 이적설이 돌았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 토트넘과 다시 장기 계약에 사인하면 사실상 종신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우승 경험이 없다. 손흥민도 개인 커리어에는 손색이 없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 사정에 정통한 언론인 폴 브라운은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떠난 후에도 핵심이 됐다. 손흥민과 사르 모두 토트넘에서 행복하다. 장기 계약을 가로막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 라며 재계약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다. 2. 누누 산투 전 토트넘 감독. EPL에서 손흥민 다시 만날까? 노팅엄 사령탑 유력.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누누 산투 감독의 EPL 복귀가 임박했다. 영국 매체 유로스포츠는 20일 한국 시간 노팅엄 포레스트가 스티브 쿠퍼 감독을 해임한 자리에 산투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적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산투 감독이 노팅엄 감독직에 서명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동한다며 이적설에 힘을 실었다. 산투 감독은 2021에서 22시즌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면서 손흥민과 사제의 연을 맺었다. 손흥민을 적극 활용한 산투 감독은 개막 후 3전 전승으로 EPL 8월 2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17경기서 9승 1무 7패로 부진하며 팀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해고됐다. 이후 산투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리티아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이번 시즌 순위가 6위로 고꾸라지고 카림 벤제마 등과 불화를 겪으면서 역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산투 감독이 노팅엄의 감독으로 부임하면 2년 2개월 만에 EPL 복귀다. 한편 노팅엄은 최근 6경기서 1무 5패로 부진하며 3승 5무 9패, 승점 14를 기록. 20개 팀 중 17위에 처져 있다. 3.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 합류 가능성 존재. 1월에 계약 맺을 것, 전망. 마우로 이카르디, 30 갈라타사라이. 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끊이질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가 이카르디 영입설을 부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적설이 떠올랐다. 공격수가 부족한 레알 마드리드가 이카르디를 영입해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페인 매체 라디오 마르카는 19일 한국 시간 튀르키예에서 이카르디와 레알 마드리드가 계약을 맺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카르디는 800만 유로, 약 114억 원의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그는 호셀로 33와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마드리드로 올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 병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주축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23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비니시우스는 시즌 들어 햄스트링 부상을 2번이나 당하며 전열을 자주 이탈했다. 여기에 마땅한 최전방 공격수가 없어 호드리구 고에스 22, 주드 벨링엄 20 등이 분투하는 상황이다. 지난 여름 임대 영입한 호셀루가 있지만 그는 확실한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가 아니다. 큰 키를 활용해 이따금 득점을 만들어도 전반적으로 많은 기회를 놓치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팀의 간판이었던 카림 벤제마 36 아리티아드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의 부재가 느껴지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레알 마드리드가 고심하자 이카르디 측이 직접 접근했다. 지난달 이카르디는 레알 마드리드에 자신을 역제안했다. 이탈리아 투토메르카토에 튀르키예 포토막 등 다수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경험이 풍부하면서 믿을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하고자 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카르디를 영입하기 위해 1,500만 유로, 약 214억 원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이카르디의 잦은 사고 이력으로 관심이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 관계자가 직접 나서 이카르디의 역제안에 관심이 없다며 이적설을 잠재웠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이카르디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여전히 존재한다. 튀르키예 내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 보강을 위해 이카르디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호셀루 한 명으로 많은 대회를 치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공격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제안할 연봉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에서 2차례 득점왕을 차지한 이카르디는 잦은 구설에 오르며 인테르에서 자리를 잃었다.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 현재는 갈라타사라이에서 활약 중이다. 박스 안에서 골 냄새를 맡는 데 능한 그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 25경기에서 17골 5도움을 올렸는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4. 거기 8살 꼬마 둘. 너희 UCL에서 만난다며? UCL 이들의 멋진 재회를 선사할 것. 어렸을 때부터 진한 우정을 나눈 두 친구가 서로의 적이 돼 꿈의 무대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격돌한다. 바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과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다케우사 이야기다. UCL 16강 대진이 확정됐고 PSG와 레알 소시에다드가 운명의 16강전을 펼친다. PSG는 F조 2위로, 레알 소시에다드는 D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다. 이 대진이 성사되자 많은 프랑스 언론들도 이강인과 쿠보의 우정을 집중 조명했다. 둘은 2001년생 동갑내기로 어렸을 때 인연이 시작됐다. 스페인에서 성장하면서 우정의 끈을 놓지 않았고 서로의 생일까지 챙기는 친한 사이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포지션도 같고 심지어 키도 173cm로 같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쿠보는 일본 축구의 미래로 불리며 둘은 서로 위지했고 경쟁했다.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자랑했다. 두 선수가 생애 첫 UCL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 어떤 우정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온즈 만디얼 역시 이강인과 쿠보의 8세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쿠보와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을 볼 수 있다. 8세였던 시절이다. UCL은 이강인과 쿠보의 멋진 재회를 선사할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고 보도했다. 이어 실제로 이강인과 쿠보는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었다. 이들이 UCL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22세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오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SG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 UCL 16강 조편성이 확정됐다. PSG는 조 2위를 차지해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과 만날 수 있었다.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 보다 쉬운 상대를 만났다. 며 PSG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다.